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시니어 우울증을 극복하고 마음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부산에 사시는 64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가장 밝고 활기찬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나가시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손자 손녀들 돌봐주는 것도 즐거워하셨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시고 예전에 좋아하던 드라마도 재미없다고 하시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단순히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자꾸만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뭔가 다르구나 싶었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기분이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외롭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울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이고,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거든요. 그럼 먼저 시니어 우울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신체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되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시면 가족들도 의아해해요. 하지만 이런 신체 증상들이 실제로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억력 문제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족들이 치매가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치매와는 다르고 우울증이 치료되면 대부분 회복돼요. 세 번째는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내시게 된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온순하고 참을성 많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시고 가족들한테 퉁명스럽게 대하시게 되죠. 이럴 때 가족들은 성격이 까칠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영희 할머니 경우를 보면요. 원래 손자 손녀들 엄청 예뻐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도 뭐만 하면 잔소리하시고 집안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혼자 계실 때 자꾸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전형적인 노년기 우울증 증상이에요.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이런 말을 들으면 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우울증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그럼 이제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노년기 우울증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해요. 첫 번째 원인은 신체적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도 변화해요.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행복감을 주는 물질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울해질 수 있어요. 또 만성 질환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기도 하죠. 두 번째는 심리적 상실감이에요. 은퇴를 하게 되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평생 회사를 다니던 분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허무하고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62세 이철수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요.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좋아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매일 집에만 계시니까 부인과도 자꾸 부딪히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에요.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상실감이 더욱 커져요. 광주에 사시는 66세 최미영 할머니는 작년에 남편을 잃으셨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죠. 처음에는 슬픔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도 계속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기 싫다고 하시고 집에서만 계시려고 해요. 네 번째는 건강 문제예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앓고 나면 우울증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좌절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울증의 증상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첫째는 기분이 계속 우울하고 슬픈 것이에요.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예전에 즐거워하던 일들도 재미없어 해요. 드라마 보는 것도 싫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죠. 둘째는 의욕이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집안일도 하기 싫고 외출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꼼꼼하게 집안을 치우시던 분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시게 되면 가족들이 의아해하죠. 셋째는 잠을 잘 못 자는 것이에요. 밤에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해요.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고 일어나기 힘들어하죠. 넷째는 식욕 변화예요.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기 싫어하거나 반대로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 수 있어요. 다섯째는 피로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으려고 해요. 여섯째는 집중력 저하예요.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요. 깜빡깜빡하는 일도 늘어나고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워해요. 일곱째는 자책감이나 죄책감이에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가족들한테 짐이 된다고 느껴요. 사소한 일에도 자신을 탓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여덟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자해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럼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 질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데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미쳤다고 생각하냐면서 화를 내시기도 했죠. 하지만 가족들이 끈기 있게 설득해서 병원에 가셨고 지금은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시 웃음도 찾으시고 친구들과도 만나시고 손자 손녀 돌보는 것도 즐거워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우울할 때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거나 밤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어서 햇볕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햇빛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으로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요. 세 번째 방법은 적절한 운동이에요. 운동은 우울증 치료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우울한 기분이 개선돼요. 하지만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가벼운 운동도 좋고요. 수영을 할 수 있으시면 수영도 전신 운동이라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돼요. 인천에 사시는 70세 한국자 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10분도 못 걸으셨는데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1시간씩 걸으세요. 걷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기분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해요. 네 번째 방법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울할 때는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지는데 이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종교 활동을 하신다면 교회나 절에 나가시는 것도 좋고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나 서예 같은 예술 활동을 하시면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어요.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방법은 봉사활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찾을 수 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얻을 수 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문정순 할머니는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가셨는데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고맙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셨대요. 지금은 봉사가 삶의 큰 기쁨이 되셨다고 해요. 여섯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울할 때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조그만 일도 크게 걱정하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게 되죠. 이런 생각 패턴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해요. 하루에 좋았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손자가 전화를 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긍정적인 것들을 찾는 능력이 생겨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로 그런지 따져보는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을 잘 키워냈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어떻게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일곱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심호흡이나 명상 같은 이완요법을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예전에 좋아하던 트로트나 가요를 들으시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돼요. 여덟 번째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울할 때는 식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드시거나 반대로 단 것만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뇌 건강과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돼요. 바나나나 우유 같은 음식은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홉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에요. 잠을 잘 자야 뇌가 회복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우울할 때는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낮에 너무 많이 주무시면 밤잠에 방해가 되니까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 방법은 전문가와의 상담 치료예요. 혼자서 우울한 감정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객관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첫째는 우울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의 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그냥 기분 탓이니까 기운내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위축시킬 수 있어요. 둘째는 인내심을 갖고 지지해주는 것이에요. 우울증은 하루아침에 낫지 않아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도와주셔야 해요. 셋째는 함께 활동하는 것이에요. 산책을 함께 나가거나 같이 요리를 하거나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어요. 넷째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유서를 쓰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우울증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충분한 잠을 주무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시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세요. 우울증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에요. 적절한 치료와 주변의 도움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합쳐지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일상을 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울한 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라요. 혹시 지금 우울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위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